2019년 5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 베트남 출장 갈 때 어떻게 뭘 준비하면 되는지 알고 싶은 이 낮, 꿈과 희망을 찾아 베트남에 온 평범한 두 남자의 특별한 이야기, 굿모닝 베트남 45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프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덥네요. 뭐 잘 지내고 계십니까? 잘 지내죠? 방금 봤으니까. 요즘 뭐 사업은 잘 풀리고 계십니까? 먹고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그래도 뭐 항상 잘 될 것 같아요. 뭐 늘 그렇듯이 먹고 사는 건 쉽지가 않죠. 그래서 뭐 좀 잘 되지 않겠냐. 뭐 비즈니스라는 게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5월은 가정의 달. 청취자님들의 가정에는 평안함이 깃들고 계신지 행복하신지 궁금합니다. 뭐 덥다니까 한국도 이제. 저희가 또 그 방송을 오랜만에 시작한 김에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뭐 이런 거 쓸모없나? 뭐 구독과 뭐 이런 거. 뭐 그런 것도 좀 오랜만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언제나 항상 큰 힘이 됩니다. 뭐 댓글도 요즘에 좀 약간 정체가 됐죠, 저희 방송이 이제. 왜냐면 저희도 댓글을 좀 잘 안 달아드려가지고 저희라고 그렇게 그렇고 제가 또 조금 많이 바쁘다 보니까 좀 쉬어가지고 엄사연 축의금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간만에 합시다. 도와주십시오 좀. 네. 제 그 주변 사람이 누가요? 팟캐스트를 시작해가지고 또 제 방송 홍보 한번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그 있습니다. 그 우리 또 아시는 분, 제가 방송 한 2편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뭐죠? 마리아주라는 방송 팟빵에서 검색해 보시면은 마리아주, 술과 어울리는 세상 이야기, 전직 주류 회사 출신들이 말하는 술과 세상 이야기, 안녕하세요 마리아주입니다 라는 방송, 마리아주라는 방송을 저희 주변 사람이 시작을 했습니다. 이 친구 유행어를 밀더라고요. 그 무슨 가족 여러분인데 마가족인가 뭐 해가지고 요즘 그 인터넷에서 많이 하는 그 있지 않습니까? 보겸 씨가 하는 그렇죠. 맞아. 보족인가 보가인가 보가족인가 하면서 그런 것처럼 이 친구 약간 그거를 많이 밀더라고. 그래서 술 관련 방송인데 그냥 저는 좀 한 2편 정도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을 많이 쓰더라고. 노포 이런 말을 쓰는데. 노포가 무슨 말이야? 몰라요. 뭐 노상포찬지 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노포가 늙을 노자에 늙은 사람이 가는 포차집 이런 건가? 하여튼 모르겠다만도 저희가 또 조만간에 이분이 베트남에 오시게 되면 초청해서 한번 방송 찍으려고 하는데 저와 베트남에 있었던 친구가 함께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방송이니만큼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또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또 굿모닝 비엔남 방송 듣고 타고 왔어요. 댓글 좋아요 찍어주시고, 물론 우리 것도 댓글 좋아요 안 찍어주고 댓글 안 달아주는데 방송 듣고 그렇게 힘 실어줄지 모르겠지만 힘도 한번 실어주시고 들어보시면 저희 방송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방송을 몇 번 들었는데 2-3편 정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주제가 어려운 주제죠. 사실은 술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게 뭐랄까, 술은 마시는 거 보여줘야 돼요. 예를 들면은 제가 엄사한테 몇 번 얘기했다시피 제가 그 구독자 몇천 명 때부터 본 유튜브 방송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애주가 참 TV라고 그 후덕하신 분이 나오셔가지고 소주랑 안주 리뷰를 하는 데가 있어요. 저는 봤죠. 이거 무조건 된다. 먹방 같은 거 합니까? 먹방인데. 근데 이제 술 먹방. 술을 마시면서 안주 리뷰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될 거다. 그분이 지금 잘 나가고 계시죠. 왜? 사실은 먹방이나 마시는 거는 그걸 봐야 돼요. 사실은 그걸 보면서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거지. 예를 들면은 우리가 분짜에 막 하면서 백날 떠들어봤자 한 그릇 드시는 게 낫거든. 분짜를 직접 이런 음식이다라고 해서 먹는 거랑 이런 어감이 다르기 때문에 이 친구 방송 주제가 참 쉽지는 않다. 그리고 검증이 가능하잖아. 예를 들면 우리가 베트남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직접 안 해보시면 몰라. 그렇죠. 우리 방송 듣는 사람들은 베트남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이런 방송 안 들어. 예를 들면 얘들이 진짜 똥으로 죽을 쓴다 해도 믿을 수 있는데, 사실은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이 친구도 방송 들은 게 그 종로에 이제 그 옛날 역사와 전통이 있는 좀 가게들 리뷰를 하더라고. 종로나 을지로 쪽에 검증 가능하거든요. 가서 나 입맛 안 맞죠. 예를 들면 그때 우리 방송을 검증하러 베트남까지 오시지 않잖아. 그렇죠. 조금 차이가 있다. 물론 저희 방송이 또 그렇게 신뢰도가 있는 방송이죠. 사실은 간만에 나무위키 얘기를 하면서 약간 신뢰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하여튼 팟빵 들으시는 분들은 마리아주 꼭 검색하셔서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댓글
꼭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이 방송 한번 출연하고 싶어요. 저는 제가. 좋습니다. 저희 한번 제가 잘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잘할 것 같아. 또 마침 저희가 이 방송 소식을 접한 게 우리 이 프로에서 술술 풀리는 베트남 술 이야기 편 올라가면서 또 방송 존재에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꼭 응원차 이렇게 방송에서 언급 한번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하여튼 이 방송 혹시 우리 마리아주 담당자분께 들으시면은 한번 들으려나 몰라. 분명 우리 방송을 듣고 댓글을 남기는 사람이 생기면은 그때 와서 들어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제가 출연할 용의가 있으니까 한국 가게 되면 이제 한번 서울 가게 되면 한번 찍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꼭 이렇게 띄워드렸다고 얘기는 안 할 거니까 뭐 들으시면 와가지고 뭐 찍게 되면은 저는 속꼬리 수육 한번 해주세요. 속꼬리 수육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 하여튼 뭐 접소리 여기까지 하고 우리 저희 본격적으로 방송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얘기라니까 술이 땡긴다. 점심부터 이게 지금. 술이 맛있나요? 맛있습니다. 맛있는 술도 있고 맛없는 술도 있는데 요즘에 한국식 안주가 생각이 나더라고. 얼마 전에 품에서 그게 나왔어. 얼마 전에 거짓말하고 제가 거의 고등학교 때부터 간 가게니까 그게 제가 15년 가까이 된 단골집이 하나 있어요. 동네 시장 앞에 안에. 그 아주머니께서 그 작은 가게를 하실 때부터 가가지고 항상 그 친구들과 한 3차에서 4차를 가면 그 집에 뭐 2차부터 시작해서 항상 자주 가는 집이었어요. 거기는 엄청 자주 가지고 그 집은 진짜 엄청 많이 갔어요. 거짓말하면 거기 테이블 정도는 저희가 샀어요. 테이블이나 뭐 예를 들면 가스 오븐 정도는 제가 샀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그것도 뭐 팔아준 거 말고 순수 마진으로만 샀어요. 거기는 되게 많이 팔아준 중인데 거기도 많은 역사와 전통이 있죠. 저희끼리는. 그래서 그 집에서 얼마 전에 그 친구 결혼식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식 이제 끝나고 저희끼리 이제 술 한잔 하자라고 하다가 거기를 가는 겁니다. 오랜만에. 그 술집. 네, 그 가게 갔어요. 저도 베트남에 있으니까 자주 못 갔고 친구들도 다 이제 타지 생활을 직장 생활을 하고 하다 보니 이제 그걸 못 간 거예요. 몇 년 만에 가지고 가게를 몇 년 만에 진짜 4, 5년 만에 가가지고 갔는데 그 사장님께서 알아보시는 거야. 오유, 니들 되게 오랜만에 온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같이 갔던 친구가 그 얘기 한 거죠. 그 옛날에 이 가게에서 와가지고 그 토했던 친구 오늘 결혼했다. 옛날 여자친구였거든요. 옛날 여자친구인데 토했던 친구 결혼했다. 막 이런 얘기 하면서 막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 집에서 그래 오삼불고기를 먹었는데 맛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꿈에 그게 나오는 거야. 먹고 싶어서.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술안주가 그런 게 땡기더라고. 지금 뭐 그 제육볶음이나 오삼불고기 같은 건 약간 그 최근에 먹는 술안주들이 좀 되게 담백한 걸 많이 먹었거든요. 그 뭐랄까. 응아오헙이라든지 있잖아요. 베트남 조개탕. 베트남 조개탕 맛있죠. 맛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만 술을 먹다가 좀 한국식 스타일의 자극적인 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 생각이 먹고 싶어. 닭발 그런 거 있잖아. 기가 막히잖아요. 그 닭발, 뭐 오돌뼈 몇 개 볶은 거 이런 거. 그래서 이게 왜 나왔죠? 하여튼 그 생각이 난다. 술안주와 밥 반찬의 차이는 뭐죠? 술 먹을 때 먹으면 술안주 주고 밥은 좀 반주. 밥하고 먹으면 밥 반찬 아닙니까? 맞죠. 그 반주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 되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술이 땡기는 토요일입니다. 본격적으로 베트남 출장 어떻게 가야 하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 방송 같은 경우에는 그 코트라라는 단체가 있죠. 코트라에서 공식적으로 베트남 출장 가기 위해서 필요한 베트남 하노이 출장 자료를 가이드를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합니다. 그럼 그거를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려고 해요. 배포가 큰가요? 네? 배포가 큽니까? 코트라는? 배포가 크죠. 배포 큽니까? 네. 이거 같은 경우에 2018년도 6월달에 만든 자료고 아직 이번 연도권 올라오지 않았는데 일단은 뭐 작년도 자료로 어떻게 출장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지 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사실은 뭐 저희가 예전에 다 했던 얘기예요. 이거 했던 내용이긴 한데 한 번 더 주제 땜빵용으로 맞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허설 좀 더 하자니까 뭐 술 얘기도 좀 하고 갑자기 우리 40분에 끝내기로 했잖아 이번 방송을. 그렇죠. 오삼불고기가 먹고 싶다. 여기 좀 가다 보면은 여기 식당 리스트 나오는데 식당 리스트 나올 때 또 그 메뉴들 하면서 술 얘기하면 됩니다. 네. 근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자료를 이 방송 들으실 때 뭐 자료 함께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에다가 베트남 하노이 출장 자료 치시면은 코트라 링크가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열어보시면서 같이 보시면은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바로 목차를 살펴보면은 뭐 하노이 개황, 뭐 경제 무역 동향, 됐어요. 경제 전망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는 됐고 그냥 읽어보세요.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우리는 그냥
와서 뭐 먹고 살아야 되나 뭐 이런 내용 위주로 보려고 하니까요. 한번 시작해 보시죠. 일단 뭐 날씨 뭐 12월에 하노이는 일교차 어쩌저쩌 뭐 얘기 많아서 가디건과 외투를 준비하는 게 좋다. 저희 말씀드렸죠. 겨울 있다. 그래서 12월, 1월, 2월까지 같은 경우는 근데 외투를 뚜껑을 준비하셔야 된다. 네, 준비하셔야 된다. 근데 그리고, 그 빼고는 덥다. 그렇죠. 필요 없다. 요거 올 때 정장 준비해야 될까요? 정장요? 네. 뭐 어떤 출장 오는 거잖아. 출장. 지금 출장이야 우리 타겟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누구를 만나러 왔는지에 따라 다르잖아. 그렇죠. 응모의 수험폭을 만나러 오면은 맞는 말, 그렇지. 정장 준비하셔야죠. 정장 해봐야죠. 반바지 입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뭐 저희를 만나러 왔는데 정장 입을 필요 없는 거고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비에텔 회장을 만나러 간다. 그럼 정장 입는 거지. 정장 입으셔야죠. 네. 하여튼 뭐 빌 게이츠를 만난다면 정장 입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은. 네. 예. 뭐 옷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간혹가다. 정장을 베트남 사람들이랑 비즈니스 할 때 뭐 딱히 정장 입을 필요는 없지만 정장 입으면 좋죠. 사람이 그래도 깔끔해 보이니까. 깔끔해 보이죠. 네.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뭐. 그리고 뭐 저희한테 날씨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물론 현지에 있는 사람이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날씨 말씀해드리는 게 편하긴 한데 날씨는 구글 찾아보시면은 그리고 어차피 반바지 반팔 이상으로는 뭐 네. 없지 않습니까? 더워도. 그렇죠. 반스만 입을 수 없으니까. 아, 벗고 다니셔도 돼요, 그냥. 뭐, 이게 뭐, 공연 음란죄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 형을 사실 수도 있거나, 저기 뭐, 정신병원 가서 정신감정 받을 수 있긴 하지만, 네. 반팔 입으면 됩니다, 그래도. 그렇죠. 네. 겨울에, 뭐, 정말 추움을 많이 타신다. 예를 들면, 저기 어딜까요? 저 시베리아. 아, 그분은 추위를 안 타겠지. 그 사람들 반팔 입고 다닙니다. 예를 들면, 진짜로 호황길 이런 데 가시면은, 저희는 추워가지고, 뭐, 바디건에 패딩 입고 다니는데, 그 불곰 성님들은 반팔 입고 돌아다니시고 그래서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기 뭐 일례로 뭐일까요? 그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 네. 아프리카 덥나? 베트남이 덥나? 없죠.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춥겠어요 겨울 오면. 예를 들면 뭐 말레이시아나 태국에서 뭐 하노이 출장을 오셨다. 춥겠죠 당연히. 춥죠. 그럼 따뜻한 당연히 두꺼운 거 입어야 되는 거고. 네, 한국에 계신 분들은 오실 때 겨울에도 그냥 적당한 적당한 거 두꺼운 옷 입고 오시면 되고 뭐 그런 한국처럼 뭐 캐나다 구스니 뭐 그런 거 아니고요. 아니면 됩니다.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네.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뭐 오리털 들어가고 이런 거는 네. 옷만 상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필요가 없으시다. 입국 시 유의해야 되는 사항을 한번 말씀해 볼까요? 입국시 유의사항. 일단은 베트남에 15일짜리 비자를 줍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입국 신고 이런 거 해야 됐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별로 불필요하고요. 그냥 오시면 돼요. 여권만 들고 오시면 되는데 한 번 베트남에 입국하셨다가 네. 나가신 뒤로 30일 이내로 다시 들어오신 분은 입국이 불가능하고요. 그렇죠. 네, 비자를 받으셔야 됩니다. 뭐 비자 받는 거는 뭐 그렇게 여행 비자 네. 뭐 복수 보통 뭐 3개월짜리 이런 거 많이 끊으시죠. 그렇죠. 한 5만 원만 주면은 뭐 네,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3만 원 정도면은 뭐 만드는데 네. 그렇게 해서 뭐 복수 근데 그거 잘 구별하셔야 되죠. 그 복수 비자가 단수 비자가 있는데 그렇죠. 그 복수 비자로 끊으시면은 30일 동안 여러 나라 국가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고 네, 단수로 끊으시면 한 번 나가는 순간 비자는 무효가 되는. 그런 거 사실은 뭐 돈 만 원 아끼시자고 그런 거 염두에 안 두시고 오셨다가 좀 낭패 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한 2만 원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냥 만 원인가 2만 원 차이 나. 관광 비자는 3개월이 맥시멈이죠. 한개 몇십입니다. 3개월짜리 관광 비자를 끊으실 수가 있고, 네. 뭐 관광 비자는 연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광 비자로 오신 분은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네. 되거나 아니면 상용 비자로 들어올 수가 있는 상용 비자 같은 거 연장이 되는데 네. 돈이 좀 비싸죠. 굳이 상용 그냥 아마 출장을 오시는 거니까 상용 비자로는 안 오실 거고 회사에서 그렇죠. 네. 아마 DM 비자죠 그거 맞나? DM 비자일 거야 아마 그거. 좌익력 그러죠. 네, 조항력 비자로 DM 비자로 오시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거고 좀 유의하실 거 같은 경우는 애들이 잡죠. 그렇죠, 잡죠. 이상한 거 예를 들면 요즘은 조금 덜하긴 한데 예를 들면 저희 회사에서 계신 분이 노트북이 2개가 있었거든. 하나는 개인 노트북이 있고 회사 노트북이 있고 그거 이제 입출국 할 때 이제 약간 얘기가 있었죠. 왜 이렇게 뭐 이걸 팔려고 들고 들어오는 게 아니냐 약간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어가지고 예전에는 막 그거 진짜 막 아니다. 하나는 회사용 노트북이고 하나는 개인 노트북이다. 약간 돈 달라고 세관 직원 잡아놓고는 이제 약간 막 실랑이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렇죠. 일단 뭐 그 얘기 잠깐만 비자 얘기부터 하면은 비자 네.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뭐 아마 상용 비자나 관광 비자를 받으시는 분들은 그 관광 업체에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현금으로 준비하면 되고 여권 사진을 2배를 준비를 한 다음에 가서 뭐 어떻게 하면 된다는 가이드를 해줄 텐데 그대로 하면 되고 요게 사람들이 많이 올 때 들어오면은 줄이 길게 서 있고 막 그 비자를 받는데 서류를 작성한 다음에 낸 다음에도 막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듣자 하니까 그 여권에다가 뭐 50불 10만 원 10불 하나 10만 동이면 되고요. 딱 껴가지고 주면은 그냥 뭐 이름만 적어내면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다 적어주고 네네네. 바로 뭐 5분 이내에 끝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5분까지는 아니고 제 이름이 제일 먼저 뜹니다. 10만 그렇죠. 동 10만 동 주면 네
제가 최근에 몇 번 해봤거든요. 아, 해보셨어요? 해봤어요. 나 그거 안 해봐가지고 뭐라고 가이드를 해주기가 뭐 했는데 그냥 여권에 그 10만 10만 동에서 20만 동 정도 하나 넣으시면 네. 제 이름이 제일 먼저 뜹니다. 뭐 달러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래도 5불에서 10불 정도 10불 정도 넣으면 되겠죠 아마. 그래서. 네, 넣어주면은 이게 줄이 길더라도 내 이름부터 해준다. 네, 깜짝 놀라죠 주위 사람들이. 줄이 길지 않은데 그러실 필요는 없지만 줄이 길다 하실 때는 줄이 길고 뭐 뒤에 일정이 빡빡하시다 네. 라고 하시면은 한 10만 동 정도 쓰시면은 그렇죠. 그래서 뭐 된다. 그렇다. 그래서 돈의 힘은 위대하다. 머니가 위대하죠. 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까 말씀하셨던 게 이제 걸리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 단체 손님들을 자주 받아요. 네. 그래서 행사를 하거나 상담회를 하거나 전시회를 참석하시는 분들은 샘플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가져오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저희가 옛날에 우리 양프로가 그쪽 업계에 일할 때 양프로의 네. 말에 따르면은 이 그 양프로는 저희 방송에 안 나왔어요. 우리는 프로라고 부르지만 그 친구는. 그렇죠. 귀신을 보는 남자. 그렇죠. 귀신을 보는 남자. 양프로가 이제 이쪽 업계에서 일을 할 때 보면은 네. 이 캐리어를 보통 사람들이 끌고 올 때 가방을 메고 작은 캐리어 하나는 기내용, 그 다음에 큰 캐리어 하나는 이제 보내는 용. 이 정도는 우리가 장기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기본 세트에서 잘 안 잡는다. 맞아.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남자가 그러는 경우보다는 여자를 좀 덜 잡는다 그랬고, 만약에 어떤 엄마가 아기 손을 잡고 뭐 캐리어가 2개든 3개든지 안 잡는다. 그럼 안 잡죠. 돈이 안 되고. 그런데 이제 남자가 큰 캐리어가 2개 이상이다, 아니면 캐리어 하나에 박스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잡는 게 그냥 뭐 잡으면 끝 잡히는 게 아니라 잡아가지고 그 엑스레이를 그 게이트 들어가기 통과시키는데 거기에 뭔가 그 팔 법한 물건들, 그렇죠. 그리고 동일한데 2개 이상 있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때는 요거를 이제 깐 다음에 너 이거 뭐 하는 목적이냐라고 뭐 추궁을 한다는 세관 심사를 하고 뭘 해야 된다라고 추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 진짜 안 넣어주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죠. 제가 지난주 방송으로 섬유와 관련해서 했잖아요. 네. 섬유 관련된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 사람들도 뭐 손님이 20명이 오는데 다 잡히는 게 아니라 한 재수없는 사람 2~3명만 잡혀요. 손님들이 막 들어갈 때는 막 들어간다는 말은 짐을 찾아가지고 게이트 앞으로 막 지나가서 나올 때는 그 사람들도 뭐 다 잡진 않아. 네. 필 꽂히는 사람을 잡는데 잡아서 통과시켰더니 거기에 전시할 그런 섬유 텍스타일 샘플들, 원단 샘플들이 많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잡고 보는 거야. 이거 왜 왔냐? 그럼 설명하죠. 여기서 전시할 거고 전시 샘플이니까 문제가 없는 거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뭐 신고를 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말로 말을 하는 거지.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게 뭐 신고한다고 신고가 돼가니? 안 되죠. 저를 이제 불러오더라고요. 네. 안에서 통과할 수가 없으니까 도와달라. 네. 그럼 그 사람 말은 이 사람이 신고해야 된다고 하는데 신고를 어떻게 하냐? 신고가 됩니까? 안 되죠. 샘플은 뭘로 신고를 해요, 그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얘기를 해봤어요. 샘플 이거 할 건데 그 사람들은 막무가내예요. 그냥 베트남 말로 요거 신고해야 된다, 하입관해야 된다. 안 되고 말씀드리죠. 이거는 돈을 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얼마를 줘야 되냐? 작게 통과한 사람 50불로 하는 사람 본 적이 있고 보통은 100불 정도 주고 통과를 합니다. 라고 해서 100불을 주시더라고. 100불을 현금으로 그냥 건넸더니 이 사람이 패스포트를 달래. 그래서 패스포트에다 끼워달라고. 그렇죠. 패스포트를 검사하는 척 하면서 100불을 빼가겠다는 말이죠. 그렇게 이제 패스포트에 100불 빼줬더니 그걸 이제 100불을 주머니에 넣고 통과됐으면서 지나가라는 말을 하시더라고. 양아치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좀 안 들고 다니시는 게 좋고, 저는 몇 번 잡아요 사실. 좀 짜증을 내죠. 그래서 그냥 어차피 난 들고 가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막 그냥 그 엑스레이 거물대에 던져놓고는 그냥 알아서 보는데, 아까 노트북 말씀드리는 게 하나는 업무용 노트북이고 하나는 개인용 노트북인데 이걸 팔려고 들고 왔다 이제 막 얘기를 하면서, 업무용 노트북은 확인이 되죠. 뭐 어차피 뭐 ERP 깔려있고 이런 것들 보여주면은 뭐 그럴래 하는데 개인용 노트북에도 제가 시비를 건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짜증나서 그 가지고 있던 노트북에 성인 영상을 틀어줬대. 성인 영상? 이거 안 파는 거라고. 그 개인 노트북에 소장하고 계시던 그 성인 영상을 틀어주셨다. 그러니까 그 애들이 그 타당하게 여기면서 보내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 또 하여튼 그래서 만약에 동일한 물건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이렇게 가지고 오실 경우에는 그냥 핸드캐리 업체를 통해서 미리 보내고 오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최대한 짐을 콤팩트하게, 그러니까 잡을 대상이 아닌 짐으로 싸는 거죠. 기내용 하나, 그다음에 수화물로 하나, 박스는 별도로 보내지 마시고
가방에 넣고 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져오는 짐처럼, 그러니까 큰 붙이는 짐을 2개 이상 만들면은 걸릴 확률이 꽤 높아진다 라는 점을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걸렸을 때는 방법이 없다. 돈을 준비하되 처음에는 50불로 내보고 만약에 100불로 하면 깔끔한데 뭐 그래도 조금 아끼고 싶다 그러면은 100불씩 나가다 푼 놈들이고 50불로 먼저 주시고. 그러니까 생각이 될 거예요. 한국 사람만 잡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 나 미국 사람한테 안 잡을 거야 이거. 그런 미국 사람들 비즈니스라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 왜 없어? 여기도 사람 많은데. 내 말은 내 알기로는 그 코쟁이 성님들은 저쪽 타협이 없거든 여기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뭐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절대 타협 안 해. 저스티스. 저스티스 이런 쪽으로는 약간 좀 뭔가 한국이랑 일본 사람들이 약간 뭔가 버릇을 잘못 들였다 생각하는 게. 뭐 한국도 옛날에 이런 문화를 지금 한국은 없어졌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용인하고 이해해주고. 그러니까 보니까 계속 점점 더 잡히는 게 아닌가. 한국 사람은 돈을 준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잡는 게 아닌가 싶은 게. 그것도 좀 그런 것 같네. 진짜 약간 얘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 미국 손님들은 절대 이런 거 용납 없거든. 그냥 그래서 애들은 얘들 뭐 와갖고 노트북 뭐 했다라고 하면은 바로 얘기하죠. 그래서 뭐 바로 그 뭐 하니까. 외교 분장 한번 해보자 하는 거 약간 뭐 그런 게 FBI 막 부르겠다. CIA 맛을 보겠는데 이들이 이렇게 하면 이제 깜짝 못하는 건데 좀 그런 게 있지 않냐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헛더위에 수많은 가게가 밤늦게까지 영업을 해. 뭐 클럽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클럽이 아니지 참 그 예를 들면 맥주집 이런데 그런 거 생각하면 드는 거야. 그 법적으로는 제한이 없어요. 사실 식당은 언제까지 하라는 얘기가 없는데 왜 한 식당은 늦게까지 닫을까? 한국 사람들은 밤새까지 술 먹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생각이. 헛더위 쪽은 내가 봤을 때 꽁안들이 시비를 안 걸 것 같아. 근데 호황게임 쪽도 12시 되면 닫던데.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영업하고. 그런가? 아니 그래도 관용적으로 내가 궁금한 거는 하노이는 12시가 넘어가면 문을 단속을 해요. 그런데 호치민은 또 안 해. 법적으로는 없다니까 그게. 식당, 레스토랑 오픈에 관한 규정은 없는데 내가 볼 때 이게 과거 규정인 것 같아. 그런가? 내 생각에 뭐 알아는 봐야겠지만 저도 생각이 드는 거죠. 헛더위 쪽에 장사를 한단 말이야. 네, 호치민 쪽 장사하는데 2시까지 카페 영업하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그냥 헛더위에는 하는 이유가 그 꽁안들이 가도 나올 게 없지 않냐. 코쟁이들 그 타코 파는 집 가가지고 돈 달라고 하기 웃긴다. 근데 그 한국 사람들은 좀 시비를 거니까. 그 유독 많잖아요. 그 약간 잭팟 터지는 데가 호황게임 쪽이나 그 꽁안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그쵸. 한인타운 이런데 거기가 이제 수금하기 좋기 때문에 잭팟 터진다라고 해서 되게 선호하는 지역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왜 나왔지? 그래서 뭐 그런 게 빈번합니다. 사실 이 나라. 출장 오실 때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은 혹시 모르니까 짐을 많이 가지고 오실 경우에는 그 돈을 조금 준비해 오시든가 아니면 미리 배송을 하고 오시든가 아니면 안 걸리게 해 오시고 걸리실 걸 대비해서 돈을 좀 준비해 놓으면 편하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지 마세요. 나쁜 놈들. 그리고 또 출장 오실 때 그 돈을 준비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 게 편하죠? 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러를 준비해 오면 될까요? 아니면 동화로 바로 가지고 편할까요? 그러니까 동으로 바꾸시면 하고 달러 들어오셔가지고 환전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잘 모르는 게 공항에서 하노이 노이바 에어포트나 떤선현 에어포트에서 그 달러 환율을 잘 쳐주나요? 근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1,000만 원 환전하는 거면은 고민해야 되는데. 그렇죠. 출장 오셔가지고 20만, 30만 쓰시는 거는 껏해야 뭐 1, 2천 차이요. 2, 3천 차이. 2천 차이요 그냥. 뭐 차비 한번 했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 생각하면 그래. 나도 옛날에는 뭐 들고 와서 뭐 거기 뭐 금은방에 환전하니 뭐니 하니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웃긴 거야. 그 금은방 찾아가는 차비랑 시간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뭐 가장 편한 거는 쓰실 만큼 한국에서 그냥 외환은행 가서 환전해 오시고. 그게 속 편해요 사실. 해 오시면 속 편하고 큰 돈이 아닌 이상 해 오시면 되고. 혹시 달러를 가져오셨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베트남에 있는 금은방들에서 환전해줍니다. 환전해주고 또 카지노에 갔을 때 잘해줍니다. 좋은 시세로.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을 것 같다. 옛날에는 뭐 저희도 말씀드렸죠. 금방 환전드리라고 했는데 환차익이 나긴 하지만 그게 뭐 그렇게 막 뭐랄까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겁니다. 그럼 또 공항으로 오시는 분들이 또 환율은 뭐 그렇게 알면 되고 교통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택시 타시고 그랩 부르세요. 근데 그랩도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못 부르잖아. 두려움 갖지 마시고 앱 까신 다음에 그랩 부르시고 모르면 옆에 있는 베트남 사람 바꿔주면은 잘 안내해 줄 겁니다.
그리고 택시가 요즘에 사기 택시 없는 것 같아, 공항에 잘. 공항에는 사기 택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요즘에 보면은 택시 승강장에 항상 공안이 있어요. 새벽에 2시고 3시, 2시 막 1시 반 2시에 가도 그래요? 택시 승강장 요즘 봐요. 나중에 한국 들어가면 들어올 때 한번 봐봐요. 그거 한번 봐봐요. 그거 보면은 공안이 항상 지키고 있어. 그래서 공안이 에어포트 공안으로 보는 사람이 택시를 빼더라고. 요즘 좀 그거 한번 확인해봐요. 근데 뭐 돈을 선불로 내는 게 아닌데 공항에 택시가 있으면 사기를 치고 안 치고 어떻게 알아? 그래도 옛날처럼 미터기가 완전히 다른 택시는 없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 얼마 전에 한국 들어올 때 1시 반 정도에 이제 그 그랩 기다리고 있는데 그 택시 타도 괜찮겠다 싶더라고. 그랩이 잘 안 잡힐 때는. 보니까 물론 뭐 돌아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뭐 대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돌아가는 건 자기도 고생이에요. 그렇죠. 뭐 돈 많이 벌긴 하겠지만 생각이 그냥 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옛날만큼은 좀 덜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공항에서는 그런 뭐 그랩이나 뭐 이런 그랩 이용하시는 게 제일 저렴하게 올 수 있는 방법이긴 네. 하고, 뭐 그렇지 않더라도 택시를 그냥 이용하시면 된다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어쨌든 택시비를 계산하거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메터기를 키시고 동화로 계산하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서 택시 타실 정도의 동화는 가져오시는 게 좋고, 혹시 동화가 없으실 때는 현지에서 환전이 가능하다, 호텔 리셉션에서 가능하고 카지노에서 가능하고 금은방에서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도 제가 좀 같은 사기를 당할 뻔한 게 있는 게 그랩을 한번 불렀었거든요, 얼마 전에. 그랩을 한번 불러가지고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 왠지 운전기사 같은 사람이 나한테 오는 거야. 뭐 약간 이상한 영어를 해요. 막 하면서 뭐 그랩 하는 거야. 그랩을 불렀다 나 당연히. 그래서 알겠다고. 차가 어딨냐 하니까 차가 하면서 여기 지금 못 들어와서 여기 지금 여기 바리케이트 있지 않습니까, 공항에. 그 건너편에 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슨 소리냐 하니까 갑자기 뭐 자기가 뭐 그랩 기사라면서 자기 뭐 약간 운전 면허증 같은 걸 초접한 걸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따라가다가 차 번호가 뭐냐라고 하니까 차 번호를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뭔 개소리냐고. 내가 지금 이 차 번호, 난 지금 차 부른 거고 당신네 차랑 차 정도 다르고 지금 다르지 않냐고. 여기서 사기를 치냐고 제가 호통을 쳐가지고 쫓아낸 기억이 나는데, 그랩을 타실 때도 왜냐면 손님 중 한 분 이걸 당했어. 예전에 제가 렌트카에서 했을 때. 나도 당했어요. 나도. 아 진짜로? 나도 당했어요. 왜? 뭐냐면은 그게 택시를 잡았는데 나는 그러니까 그랩 잡혔는데 자꾸 기다리라는 거야. 기다리더니 어떤 이상한 사람이 오더니 자기가 기사라고 보여주더니 차가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차는 자기를 따라오래. 그래서 그때 하여튼 뭐냐면은 일반 택시, 에어포트 택시가 아닌 일반 택시는 공항에 진입이 안 됩니다. 맞아. 일반 택시를 하는 그랩 기사가 손님을 잡은 다음에 저를 공항 밖까지 빼온 거였어. 나가는데 공항 셔틀 타고 나가가지고 한참 걸어가는 것까지 해서 한 20분간 이동했더니 그 사람 택시가 있어가지고 그때 타고 왔는데 와 진짜 공항 안까지 들어오지 않은 택시는 안 타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거 아닙니까 그거? 저는 약간 달랐어요. 애가 그랩을 불렀다고 생각하니 외국인이니까 얘들은 그랩 기사가 아니었어. 그랩에 그 라이센스가 어딨어요 지금 생각하면. 약간 무슨 마분지로 만든 같은 거를 싹 보여주고 내 눈에 빼는 거야. 그래서 나는 끄지라고 하고는 진짜 제가 부른 차를 타고 갔죠. 제가 이런 거 사기도 출연해 돼 있어요 보면.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거는 렌트카 이거 사기 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렌트카 사기는 또 뭐지? 손님이 렌트카를 불렀어 저희 쪽 회사. 기사분을 대기시킨 거죠. 차를 탈 시간이 30분이 지났는데 탔다는 얘기가 안 들리는 거야. 기사한테 전화를 했죠. 제가 그 손님 어디 가셨냐. 옛날 회사 다닐 때 얘기입니다. 손님이 안 나온대. 이미 그 공항에 편이 끝났는데 손님이 안 나온다는 거야. 다른 렌트카가 자기가 자기인 척 하면서 그래서 전화를 했죠. 손님한테. 어떻게 또 유심을 사자가 전화가 되시더라고. 사장님 어디시냐 하니까 지금 차를 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희 차는 기사분이 지금 픽업을 못했다고 하는데 누구 차를 타고 가시는 거냐고. 그래서 하면서 뭐 약간 당황을 하셔가지고 이제 뭐 그때 뭐 기사한테 뭐 뭐라 한 게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뭐 그거 어떻게 처리했어요? 그냥 뭐 그분은 돈 좀 타셨어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자기 옛날에 그 영화 중에서 그 송강호 나온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에서 그런 비슷한 시나리오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안 봤습니다. 안 봤나요? 네. 얼마 전에 그래서 황해를 봤네요. 그러고 보니까 어제 황해를 봤어요. 황해 재밌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다. 근데 베트남에 오시면은 택시를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건 쉽지 않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부른 건데 그거 확인 잘 해보시라는 거죠. 그렇죠.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바가지를 조금 더 썼어요. 예를 들면 호황갱까지 조금 더 썼어. 그래서 뭐 어쩌겠냐라고 해서 넘어가긴 했는데
그런 거 좀 잘 하시라. 요즘에 좀 그런 식으로 픽업 사기 많이 치더라고요, 외국 사람한테. 그리고 저 다섯 번째로 팁 제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뭐 대중교통도 있네요. 대중교통은 택시 타라 뭐 그 얘기고. 어차피 출장 나오셨으면은 출장비 나오시니까 택시 타시라. 네. 기본 요금은 다르다. 큰 차는 비싸다. 이거 누가 쓴 거야? 가까운 시내 주행시 6만 동. 그래서 6만 동 주고 갈 수 있는 데가 없는데. 갈 수 있는 데는 있죠. 여기서 저기. 여기서 저긴데. 이 집에서 저 집 정도는. 뭐 그런 느낌이라서 얘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렇죠. 팁 없다. 팁은 없진 않고 마사지 가면 보통 이제 포함되어 있는 곳은 포함되어 적혀 있고 네. 포함 안 되어 있는 곳은 10만 동. 마사지에서만 주면 된다. 네. 그러지 않나?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얼마 정도 줍니까? 티켓값에 맞춰주나? 티켓값 맞춰주나? 아니면 티켓 마사지 같은 경우에 네. 일반 마사지는 티켓이 50만 동이면 팁 얼마 줍니까? 티켓이 50만 동인 마사지는 팁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말이야. 보통은 티켓이 20만 동에 팁은 10만 동으로 고정이죠. 그러면 뭐 절반 정도 주시면 되겠네요, 티켓값에. 네네. 그리고 뭐 있습니까? 시차 뭐 이건 여러분 다 아시는 거니까 한국보다 2시간 느리죠. 네. 한국이 9시인 경우에 베트남이 7시고 그리고 뭐 이런 전압이랑 전압이랑 그 관공서와 뭐라고 해야 돼? 이런 그 은행의 근무 시간은 한국처럼 주 5일 8시부터 한 6시 정도까지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압 요거 또 물어보시는 분 계세요. 전기 가져올 수 있냐? 한국에 똑같은 거 다 돼요. 꼽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약간 안 되는 게 있어. 그런 것도 그렇고 약간 여기 이 불안해서 그런가 한국 예를 들면은 그거 고장 잘 나는 것 같아. 전기 제품. 베트남에서 한국산 고가의 전기 제품 여기 쓰시면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전압이 불안한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고가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헤르츠가 다르다고 합니다. 맞아. 그게 헤르츠가 달라서 이를테면 뭐 예민한 기계들 뭐 이런 그 우리가 쓰는 노트북 충전기 이런 거 말고 뭐 고가의 에스프레소 머신이라든가 뭐 냉장고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거는 헤르츠가 뭐 60Hz, 64Hz 이게 좀 다르대요. 그래서 이걸 바꿔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변압 이거 헤르츠 바꾸는 그게 있고요. 왜냐면은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 베트남에 한국에 있는 가전제품들 여기 나오실 때 주재원 나오실 때 막 가지고 왔다가 그냥 가지고 망하기 쉽습니다. 고장 자주 난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 체크를 하셔라. 아마 그 바꾸는 기계가 있을 거예요 아마. 네네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실 때 뭐 그 뭐라 그래? 출장 기준으로 헤르츠까지 바꿔야 되는 걸 가지고 나오시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출장 기준으로는 뭐 딱히 그런 게 없는데 좀 대부분 좀 그런 게 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고가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해서 고장 사주 나신다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전화 거는 방법. 한국에 걸 때 플러스 82 누르고 전화하시면 되고. 네. 플러스 8이가 뭐예요? 한국 국가번호. 플러스를 못 누르잖아. 플러스 누를 수 있습니다. 있어요? 네. 0번을 길게 누르면 플러스인데. 아 그래요? 네. 아 그런 거 있어? 유의사항이라고 적어놓은 게 있는데 네. 유의사항 한번 확인해 주실까요? 소매치기 강도 10km 주의. 세움에 바가지 요금 이거 요즘에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길거리 세움 타지 마시고 그랩 세움 타세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시면 되고. 10km 또 이거 뭐 타시겠어 출장 나오셔가지고 이건 굳이 타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시클로 같은 경우에는 요금을 그래도 말씀드리면은 호안기에밈 호수나 뭐 이런 호떠이 쪽 주변에서 타실 수 있는 관광용 산발 자전거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30분에 10만 동, 1시간에 20만 동 생각하시면 15만 동 생각하시면 편리합니다. 굳이 타실 필요 없어요. 별로 재미도 없고 덥게만 더우니까. 보행 시의 주의사항. 이거는 사실은 뭐 어디 가나 마찬가지인 내용이기 때문에 뭐 굳이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고. 그 소매치기 많을 수 있다는 건 있죠. 네. 특히 그 한인타운 주변에 소매치기 많습니다. 그 중화나 저도 한번 당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전에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옛날에 그 핸드폰 제가 들고 간 그 아줌마가 생각나면 패버리고 싶은데 지금 만나면 일단은 외국인 사람들한테 말을 걸었다라고 하면은 경계를 하세요. 왜냐면은 99%의 사람들은 저희한테 먼저 말을 걸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식당 호객을 하는 사람 뭐 그럴 수 있죠.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저희한테 물어볼 일이 없기 때문에 예전에 저 기억나는데 집 앞에 장 보러 가다 제가 털린 얘기 한번 방송에서 한번 했었는데 옛날에? 기억이 안 나네. 그래요? 근데 장을 보고 집에 가는데 저희 집 앞에 뭐 엄청 옛날 집 알지 않습니까? 거기 골목에 이제 양손에 이제 뭐 맥주랑 이렇게 장 보고 가는데 웬 여자 한 명이 내리는 거예요. 저한테 앞에 오더라고. 저한테 갑자기 그 퇴폐 마사지를 가라. 근데 퇴폐 마사지 왜 가냐? 우리 집은 경남 빌딩 뒤에고 인천 퇴폐 마사지도 없고 나는 집에 갈 거라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막 여자가 계속 막 가자 아 난 안 갈 거라고. 그때 눈치 챘어야 되는데 눈치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 그때 맞을 받으러 갔어요? 그걸 왜 갑니까? 내가 집에 장보고 들어가는데. 근데 사기 당했다며. 아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난 집에 간다고 하는데 여자가 저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가 막 제 몸을 더듬기 시작하는 겁니다. 퇴폐 마사지 가자면서. 그때 딱 생각이 들었죠. 100% 소매치기인데 100% 소매치기인데 알지 않습니까? 얘를 제가 밀치는 순간 사건이 커지는 거고. 그렇죠. 문제가 커질 수도 있죠. 문제가 커지는 거죠. 진짜로. 예를 들어 여자가 누워가지고 아야야 아프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저는 이제 큰일 나는 거니까. 그렇죠. 추방. 짧은 순간에 수많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왼쪽에 그 예전에 그 굉장히 싸구려 핸드폰이 하나 있었고 그 핸드폰 거기 어디 거지? 되게 뭐 갤럭시였나? 하여튼 뭐 베가인가? 하여튼 뭐 되게 싸구려 폰이 있었고 오른쪽 주머니에 지갑이 들어있었는데 네. 제가 오른쪽 주머니는 이렇게 딱 손으로 막고 왼쪽을 열어줬죠. 그냥 약간 그렇게 짧은 순간에. 이거라도 가져가라. 그래서 그 여자가 그거를 잡고는 도망가는 거예요. 뒤에 오토바이 탄 남자가 쫓아오더라고. 네. 제 걸 가지고 이제 오토바이 타고 도망갔죠 그때. 그때 아마 뭐 갤럭시 뭐였을 때였나? 내가 하여튼 뭐 LG 거였나? 하여튼 뭐 되게 무슨 저가용 폰을 쓸 때였어요. 뭐 잃어버려도 크게 문제 없는. 문제 없는 거야. 그거 뭐 팔아도 한 15,000원, 2만원 그 친구는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그거 들고 와서 좋았을 건데. 하여튼 여기가 치안 자체는 안전한데 이 치안 안전하다는 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칼에 맞는다, 칼 맞는다, 총에 맞는다 이런 건 안전하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국가는 아닌데 은근히 중화, 미딩 지역, 호환게임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술 취한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런 그 소매치기들이 잡범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술 취한 상태도 아니었는데 뭐 네. 방법이 없는 거죠. 뒤에 나오네요. 현지인과 사소한 문제를 언쟁할 경우 집탄, 구타, 흉기 위협이 있다. 아 그래서 뭐, 이런 뭐 싸움 안 되고. 그런 거죠. 제가 그냥 여기서 이 여자를 발로 차고 왜서 내 몸에 손을 대냐고 막 이렇게 막 하면은 아마 그 뒤에 오토바이 타고 온 친구 그렇죠. 어차피 해코지했겠죠. 언급했던 것 같은 네. 민족성과 동질감. 그렇죠, 그 그렇죠. 같은 나라의 뒤에 쪽들이- 동질감이 아니고 어차피 그 친구들은 다 뒤에 다른 친구들 끼고 있잖아. 그렇죠. 그 친구 오토바이 타고 도망갔을 때 네. 아마 그랬으면 큰일 났을 거니까. 뭐 예를 들면 조심하시라. 그래서 무조건 누가 와서 말을 건다라고 하시면 경계를 하시라. 네, 그냥 피하시는 게 좋고 일단 호객 행위를 하는 사람은 어떤 여화를 막론하고 따라가시던가 근처에 있으면 안 되고 그냥 절대 안 바로 됩니다.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저도. 내가 엊그저께 호치민에 갔다 왔는데 호치민이 베트남 같은 경우 하노이에서는 그런 그 뭐지 투페마사 이런 그 호객 행위를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는데 호치민에서는 태블릿으로 그래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예. 따라오라고 하더라고. 20 여기는 또 21세기입니다. 21세기구나. 따라가시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진짜. 네, 가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진짜로 이게. 진짜 이게 왜냐면 소매치기 같은 것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요즘 좀 덜한데 예전에 직장 동료도 막 그랬대요 처음에. 뭐 웃었대 사람들이 어떤 바보 같은 놈들이 술 먹고 소매치기 당하냐 뭐 이런 걸 당하냐라고 했었는데 내 직장에 같이 일하시는 분도 그냥 길에서 전화 받다가 들고 갔대요 그거 오토바이가. 그렇죠.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네 조심하셔야 되고. 그게 또 눈에 보이는 곳에다가 뭐 넣어놓지 마세요. 네. 네, 가방 같은 경우에는 꼭 닫아놓고 네. 주머니에 넣더라도 보이는 겉주머니 말고 주위에서 안주머니에 그것도 들었어요. 넣고.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환전하신다고 음. 그 이제 휴가비 한다고 환전을 했는데 커피숍이었대. 되게 큰 대형 커피숍에서 환전을 하고 여자분이니까 이런 잠그는 가방이 아니고 약간 핸드백 같은 거 그쵸. 있었는데 그래서는 화장실에 가서 돈을 보니까 돈이 없더래. 누가 그 환전하는 순간을 보고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빼갔다는 거지. 와, 기가 막힙니다. 그냥 그런 건 한국에도 있는 일이니 조심을 하시라는 겁니다. 조심은 뭐 2번, 3번, 4번, 100번 해도 좋습니다. 네. 음료수 등 음식물 주의. 뭐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여기 뭐 수돗물 마시면 안전한 나라 아니기 때문에 항상 생수사 드시고 네. 끓여 드시고. 베트남 사람도 뭐 물 그렇게 먹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길거리 음식은 좀 자제해 주시고. 드셔도 되는데 네. 뭐 약간 물갈이 하죠 사실은. 그렇죠. 저는 안 했는데 물갈이 하는 저도 안 사람 했습니다. 많더라고. 네. 택시 이용 시 주의사항. 택시 이용 시에는 그 천동 단위라고 돼 있어요. 천동 단위. 네네네. 그 우리나라로 치면 50원 단위로 돼 있는 10원 단위의 금액을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냥 안 받으셔도 되고 네, 괜히 2만 5천 동 나오면은 3만 동 주시고. 250원이에요. 사실 한국에서도 요즘에는 카드 때문에 그런데 한국에서도 뭐 100원, 200원 안 받잖아요. 사실은. 안 받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이런 거는 괜히 그 억한 심정에 막 하시다가 하면은 또 일 커지면은 오신 게 또 네. 되게 많아요. 사실은 이거 베트남에 오셔가지고 뭘 그렇게 하시겠다고 모르겠는데 여기 오셔가지고 약간 뭐 사람들을 무시한 건지 아니면은 여기 와서 애국심이 돈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요런 거 하시겠다고 약간 좀 시비 걸고 하시다가 좀 문제 생기는 경우가 많으니
그냥 뭐 만동 밑으로는 그냥 주시면 돼요. 그냥. 넉넉하게. 네, 만동 밑으로는 그냥 주시면 되고. 대신에 17,000동이 나왔다. 그럼 2만 동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런 건 주셔야 되고 그런 건 주시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실. 베트남 유흥업소 출입은 매우 위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거 나오네요. 일단 택시 기사 중 일부는 분쟁 발생 시 흉기로 나온다. 그렇죠. 흉기 들죠. 제가 예전에 한번 봤어요. 그때 한번 그 네. 호텔 가드랑 그 택시 기사랑 시비가 붙는데 와 막 연장 챙겨 들어오더라고요. 누가? 택시 기사가? 택시 기사가 막 이상한 짝대 같은 거 하면서 막 그 호텔 보면은 그 가드들 있지 않습니까? 걔들한테 막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그때 막 비가 오는데 막 그 굉장히 큰 호텔이었어요. 그 중화에 있는 굉장히 큰 호텔 그랜드 앞에서 네. 정확하게 말하면 참비타워에서 네. 시비가 붙었는가 막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가드들이 조용히 들어가더니 막 쇠파이프를 두 개 들고 나왔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약간 심각하게 보면서 말리기 시작하는데 조심하셔야 절대 시비 붙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뭐 말씀드린 게 뭐 사람들 깔보고 이런 건 당연히 하면 안 되겠지만 그쵸. 한국에서 상상도 못할 일 아닙니까? 어떻게 호텔 가드가 쇠파이프를 들고 나올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가능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네. 조심하시라. 괜히 그쪽에 뭐 정의사회 구현하시겠다고 시비 붙으면은 괜히 몸만 상하신다. 네. 그런 얘기고 유흥업소 베트남 유흥업소 출입은 매우 위험. 위험하죠, 외국인을 대상으로 유흥업 소개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최근 베트남 정부는 현지 유흥업소 및 마사지샵 등을 불시 집중 단속하여 성매매 사범 등을 구금 및 강제 추방하고 있음. 베트남은 매춘 금지 국가. 매춘 금지 국가죠. 금지 국가는 맞죠? 그리고 뭐 우리도 같이 한번 봤잖아요 옛날에 그 트럭, 그렇죠. 트럭에도 잡혀가는 것도 보고 여자들 잡아가더라고. 네. 그래서 사실 뭐 한국 사람이 매춘한다고 빵에 가진 않는데 쪽팔리잖아. 쪽팔리잖아. 예, 한국에 쫓겨나는 거죠 그냥 베트남에. 그래서 그런 얘기 들을 수가 있죠. 본사에서 복귀를 갑자기 너 이렇게 빨리 왔어 라고 했는데 또 매춘하다가 똑같습니다. 이런 쪽팔리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현실적인 내용을 말씀해드려야 네. 되는데 한국 네. 사람 출장 와가지고 가라오케 가지 않습니까? 가요. 뭐 근데 이게 그걸 금지이고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위험은 뭐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2차는 가지 마세요. 네. 2차는 가지 마시라.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술 먹고 노는 것까지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술 먹고 사각 링 안에 그 링 안에서는 안에서. 무슨 짓 하시는 거 내가 관심 없는데 나오지 마세요. 그거 되게 단속도 많이 하고 위험하고 이 친구들 뭐 위생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고 그거 되게 많이 온대요. 그 병 때문에. 여기 이런데 예를 들면은 특히 방린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 제가 들어보니까 그 의원들 병원 쪽에 성병 검사 받으러 그렇게 많이 오는데 한국 사람들이 성병이 뭐 저희가 생각하는 간단한 성병 있지 않습니까? 뭐 임질 이런 게 아니고 뭐 에이즈 검사 받으러 온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많다고 하니 굳이 이거를까지 뭐 리스크를 가지고 뭐 현실적인 얘기 말씀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그렇게 살다 가시겠다 하시는 거면은 뭐 말리고 싶진 않지만 굳이 뭐 그렇게 예를 들면 뭐 에이즈를 걸렸다 요즘 의료보험 된다 그러더라고요. 에이즈가 보험이 돼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제 그 건강보험료 올라가기 때문에 그 공리주의에 위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좀 뭐 이런 거는 가지 마세요 사실. 좋습니다. 그 단속 많고 단속 많이 해요 사실 진짜. 특히 시즌 있죠. 약간 이 친구들 그 수금 시즌 있습니다. 그 약간 그 예를 들면 뭐 노동절 근처, 그 설날 근처, 그렇죠. 고향 가는 차비 벌어야 되는 시즌들이 있는데 특히 이런 시즌 조심하셔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 선물 사드려야 되는. 그렇죠. 그런 시즌 같은 경우는 특히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것도 다른 게 안 먹히는 게 있대. 돈 안 먹히는 게 있대. 어떤 거? 예를 들면은 얘들이 실적 올려야 되는 시즌에는 돈 받고도 안 풀어준대요. 진급심사가 진급심사는 필요한 시즌이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네. 베트남 경찰들이 언제 진급심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즌이 있대요. 그때 이제 실적이 필요하니까 그것도 안 빼준대. 그럼 무조건 추방이래요 그냥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가지 혹시 마시고. 청취자 여러분께서 그 베트남 공안들의 진급심사 시즌에 알고 계신 분은 네. 댓글 달아주시면. 이럴 때는 빼도 박도 못 한다잖아. 네. 예를 들면 뭐 특정 뭐 있잖아 그치, 경제사범들 집중 단속 기간에서 뭐 경제사범 뭐 성매매 사범 이런 거 해가지고 이런 거 걸려버리면 빼도 박도 못 하니까 괜히 뭐 외국 나와가지고 그렇게 뭐 대단한 부귀영화 누리시지 마시고 진짜로 가고 싶으면은 합법화된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저기 어디고 네덜란드, 싱가포르 뭐 이런 나라들 그런 데 가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굳이 뭐 베트남 오셔서 리스크를 가지지 마시라. 네. 예,
병 걸려요. 네, 나쁜 데 많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알아보고 싶은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주요 연락처가 있다. 주요 연락처 뭐 포트라 연락처 뭐 한국 대사관 이제 이전하죠. 네, 이전했죠. 끝났나? 끝났습니다. 아 끝났어요? 네. 한국 대사관 이전했습니다. 그 어디죠? 어저께 거기 롯데로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건데 네. 롯데에서 딴 데로 이전했죠 거기. 일부러 사는 동네 근처. 네? 라고 볼 수 있죠. 어디? 우리 집 근처인가? 대우 스타레이크 그 근방 아닙니까? 그 뒤편. 네네. 그 아닌가? 대사관 그쪽 아니잖아. 총영사관은 참비타워라고 하는 그랜드 플라자 호텔 아직 옆에 있고 있고. 거기는 바뀔 예정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대사관이 이동을 했죠. 조금 거리가 있을 건데. 근데 뭐 거기가 스타레이크 안은 아닌가? 그 옆입니다. 네. 옆이죠. 그 근처입니다. 안은 아니라 가지고 네. 뭐 그렇게 있고 뭐 호치민 영사관은 모르겠고요. 네. 항공사 있다고 하는데 뭐 국내 은행도 있네요. 은행. 뭐 외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있다. 뭐 좋은 얘기죠. 긴급 의료 시설은 뭐 많이 있습니다. 병원들이. 뭐 병원을 가실 일 있으면은 제일 가까운데 경남에 있는 홍옥병원이 제일 가깝죠. 보통. 홍옥병원. 네, 대부분 다. 보통 중화 아니면 미팅을 묵으실 거기 때문에 야간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저기 뭐 패밀리 메디컬 뭐 이런 데도 있고 있는데 일정 부분 가실 때는 경남타워에 있는 그 홍옥병원을 많이 가실 거예요. 낮에 가실 때는 한인병원 뭐 이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하노이 중심으로 일단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게 하노이 출장 자료입니다. 참고로. 네, 그리고 진짜 큰일 있으면 빈맥병원 가시면 되고 하이바증에 있는 다 의료시설이 있는데 이거 좀 팁을 드리자면 여행자 보험 이런 거는 좀 드시는 것도 괜찮지 않냐. 장기 출장 나오시는 거면 실비로 바로바로 돈을 받으셔야 되잖아. 네. 그래서 출장 같은 걸로 하셔가지고 좀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현지 주요 식당들 뭐 있죠. 뭐 여기 저희는 지금 광고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출장 자료 공식 자료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고궁, 목향, 비원, 귀빈, 아리랑, 본가. 참고로 본가는 사라졌고요. 네, 없습니다. 네. 귀빈이는 식당 한 번 가봤고요. 저는 아리랑도 있어요? 아리랑 안 가봤는데. 저 아리랑 가봤습니다. 그랜드 플라자에 있는 호텔 식당. 거기 아리랑. 굉장히 비싸고 별로 맛은 별로 없습니다. 맞습니다. 가실 필요 없어요. 네. 네, 거기였어. 네네네, 근데 갈비탕 한 그릇 먹은 적이 맞습니다. 기억난다. 네. 갈비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비원, 식당들이 목향, 있고. 고궁 이런 데 유명하죠. 뭐 야. 고궁 이런 데가 이제 거기 비원이었나 고궁이었나 우리 그 제드래곤이 왔다 갔던 데 아닌가 거기. 모릅니다. 저는 제대로 갔다 왔는데 거기는 고주몽. 고주몽이었어. 고주몽이라는 식당 여기 없는 식당이고요. 제대로 하면 모르시니까 그 재용이 형. 삼성의 이재용 우리 그 대장님, 네. 아저씨가 왔다 갔고. 중식당, 실크로드, 연경, 락앤웍 뭐 이런 식당들. 연경 사장님이 뭐 식당도 계시고 라겐웍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걸 왜냐면 롯데백화점 6층이 리뉴얼을 해가지고 최근에 네. 이거 없어진 것 같은데 실크로드는 안 가봤어요. 중식 같은데 뭐 저희가 잘하는 중식집이 없습니다. 중식은 저희가 뭐 그게 없어. 왜냐면은 중식을 잘할 수가 없는 게 중국 사람들이 여기 많이 없거든. 그쵸. 하노이에 많이 없고 외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요즘에 그거 알아요. 박린에 중국 식당 많이 들어오는 거. 아 그래요? 박린에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라고 하니까 한 식당이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그 자리를 지금 중국 식당이 채우고 있어요. 중국 식당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짱깨집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중식. 뭐 꼬바로우 뭐 팔고 진짜 짱깨집. 뭐 그런데 짜장면집 아니고 진짜 짱깨집인데 요즘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박린 왔다 갔다 할 때는 한두 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한 식당 빠진 자리에 중식당 많이 생긴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뭐 참고해 두시라는 거고. 일식에도 가봤어요? 얘도 안 가봤습니다. 비싼 호텔 식당은 안 가봅니다. 괜찮아요. 비싼데. 코스 한 5만 원대 정도? 비싸네. 저녁 코스 1인당 한 5만 원 정도여서 저도 얻어먹을 일이 있어 한번 갔었는데 뭐 괜찮더라고요. 해도 그냥 뭐 이 식당 정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저희가 이게 말로 해가지고 알아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출장 오실 때 그냥 네, 뭐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뭐 네. 어디가 식사하기 좋은 데인지 이런 정보는 뭐 알려드릴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데서 저희 대접해 주시면 더 좋고 좋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진짜 별 내용 없네. 네 쭉쭉쭉 저희 녹음을 그래도 한 40-50분 했습니다. 좀 쭉 넘어가서 하노이 인근 주요 관광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냥 뭐 쉬세요. 호치민 묘소 있는데 뭐 굳이 가실 필요 있나? 그냥 아침에 참고로 가야 제가 돼요. 베트남에 5년 차인데 한 번도 안 가봤어.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아침에 가야 돼요. 아침에 가야 됩니다. 굉장히 귀찮고요. 11시 전에만 가야 되고요. 보통 네. 묵으시는 데랑 여기 네. 거리가 좀 돼요. 네, 그 네. 여기 그리고 어디 하이바증이었나? 아니 어디지 여기 바딘 가는 바딘 광장 그 거리가 어디지 이거? 모르겠는데. 조금 멀어요. 그냥 그래서 네. 굳이 서호 근처에 있는데 뭐 새벽에 굳이 뭐 아침에 가시면 부지런하시면 가는데
사실 업무 중에는 가시기가 힘드실 거다. 저희 참고로 이게 제가 보면은 이 호치민 묘소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 말은 호치민이 사망 후 네. 1975년 9월 2일에 완성된 석재 건물로 내부에 호치민 주석의 시신이 유리관 안에 유치되어 있음. 보면 이제 호치민 주석이 생전에 화장을 해서 남과 북과 중부에 나눠가지고 묻어달라고 했는데 이게 대표적인 이제 국부의 말을 어긴 맞죠. 말을 안 그 들었습니다. 말을 안 들은 사례죠. 네, 분명히 화장해달라고 했는데 그 미이라를 만들어서 네 방치를 해서 저는 안 들어가 봤는데 가본 사람들은 진짜 호치민 주석이 누워 있는 것 같다. 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누워 있으니까 누워 있는 거죠. 그렇죠. 잠들어 계시니까. 진짜 누워 있는 그러면 거죠. 실제로 9월에서 11월 사이에 2개월 정도는 러시아로 옮겨서 러시아의 이런 부패 방지 기술이 뛰어난다. 옛날에 그 레닌 이런 사람들 있지 않나? 하려면 나 궁금한 건데 이집트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옛날 거잖아 그거는. 왜냐면은 이집트는 삐쩍 말라가지고 네. 이게 흉해지잖아. 아 그런가? 약간 여기는 피부에 생기도 그렇고. 하여튼 김일성 아저씨도 여기서 한 거 아닌가? 러시아에서 아마 했을 건데 아마.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1919년 5월 19일 6일 지났는데 그날이 지금 호치민 주석 탄생 129주년 기념일이어서 129주년.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인데 베트남 거리에는 지금 호치민 주석 탄생 129주년을 기념하는 그 플랑카드들이 있죠. 녹색 쭉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녹색 플랑이 129주년 탄생 기념입니다. 아무튼 위대한 호치민 묘소를 가시려면은 꼭 아침 일찍 가셔야 된다. 그리고 뭐 문묘 있다. 근데 박물관들 아무도 안 가는 역사 박물관, 전쟁 박물관, 민족학 박물관 등이 있고요. 뭐 박물관은 타이밍 맞춰서 가면은 외국에 뭐 이런 거 미켈란젤로 그림 재래가 있는 거 봤었거든요. 이게 그런 적이 있어요? 민속학 박물관에서 그 뭐 한국 베트남 베이 뭐 수교 100주년 이런 걸로 해서 미켈란젤로 작품 이런 걸 제가 한번 옛날에 봤었습니다. 나파일로 미켈란젤로 이런 거 그림 가지고 와서 네. 그런 건 타이밍 맞춰 보시면 되는데 혹시 뭐 그렇다. 제가 볼 때는 베트남이 덥기 때문에 관광 코스로 넣으시면 굉장히 좋아요. 네네네. 네, 시원하니까. 박물관. 집에 계세요? 네. 그리고 뭐 땀꼭 화롱베이 짱안 이런 데 있는데 워낙 잘 아시는 곳이기 때문에. 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다 안 가봤어요? 안 가봤죠. 하롱베이 하롱베이 가봤잖아. 네. 하롱베이 안 가봤어요? 하롱베이 가봤죠. 하롱베이 가봤잖아. 땀꼭 하롱베이 짱한. 자주 갔어요. 저 일 네. 때문에 거기 비즈니스 옛날 회사 다니면서 자주 갔어요 거기는. 좋습니다. 그리고 뭐 간단한 베트남어가 나오네요. 진짜. 간단한 베트남어.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이게 섭부 이덕갑 이런 거 안 이 쓰죠? 정도를 하면 좋을까요? 필요 없어요. 출장 와서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됐어 그냥 뭐 그냥 신까먼 응원이자 저가 뭐 이런 것도 있네요. 네, 또 뵙겠습니다. 중따세가 라인형. 또이 뭐또 중따세 그러니까 잘 안 씁니다. 신까먼 바오니오 띠에 마시면 되죠. 근데 마오니띠엔 왜냐면은 이 출장자를 미팅하는 데는 보통 우리가 통역이 있거나 네네네. 아니면은 영어를 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실로에 마시면 되고 바오니오 네. 띠에 마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근데 또 그 로컬 마켓에 가가지고 물건을 살 때 그때는 또 통역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쓰시려면 이제 바오니오띠엔 얼마입니까? 까먼 고맙습니다.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나머지 내용이 있습니까? 없네요. 30분에 치려고 했는데 한 50분쯤 찍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겠죠? 중간에 성매매 하지 마시오 이 얘기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뭐 별 내용 없습니다. 이 방송도 안 네. 들으셔도 되는 건데 안 들으셔도 된다니. 필요 없어요 이거 다시 이거. 이미 다 끝까지 들으신 분들한테. 예, 후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그렇죠. 네. 어쨌든 저희 방송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네. 방송 들으신 분들은 꼭 좋아요와 댓글,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알람 설정은 선생님 있는지 모르겠는데 꼭 해주시고 댓글도 한번 읽어야 되는데 참. 댓글 한번 읽고 갈까요? 오랜만에. 오랜만에. 네. 잠깐 쉬고 댓글 읽겠습니다. 근데 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댓글 시간. 어디부터 봐야 됩니까? 2019년 5월 13일 우리 세르게이님께서 엄 사장님 결혼 축하합니다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르게이 맞지 이거? 어디? 세르게이 보고 5월 있어요. 13일. 보고 있어요 지금 잠깐만. 5월 13일. 우리 요거밖에 안 됐나? 세르게이 맞습니다. 네.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 제가 좋아하는 그 구글 창업자 아닙니까? 세르게이면 약간 그런 느낌 나죠. 그 러시아 암살자 같은 느낌. 세르게이는 게이인가?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야망표자님께서 네. 1000개씩 보내주셨습니다. 꾸준히 해주시는 게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보랏빛 그녀님께서 오 간만에 들으러 왔는데 엄 사장님 결혼 발표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네. 꼭 결혼합니다. 축의금 주세요. 네, 축의금 주세요. 이러면 안 돼, 이 사람아. 어때? 네, OKDS님께서 안녕하세요 엄사장님 유프로님, 여행이나 동남아 지역의 이야기를 좋아하여 우연히 찾게 된 굿모닝 비엔남을 돌려듣고 있습니다. 에피소드마다 좋아요는 생각날 때마다 눌러왔는데 궁금한 게 있어 처음 댓글 남겨봅니다. 추석 즈음에 베트남 여행을 계획 중인데 다낭이나 하노이 지역에 갈만한 리조트가 있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다른 지역도 상관없습니다. 아는 지역 이름이 이들 뿐이라. 개인적으로는 현지 여행을 좋아하지만 와이프의 몸이 무거운 관계로 리조트 쪽으로 갈 생각입니다. 가격이나 주변의 관광지, 시설 같은 디테일한 정보도 좋지만 아무래도 굿모닝 비엔남 엄사장님, 이프로님의 특유의 썰로 풀어주실 거라 기대하겠습니다. 여행사에 맡기면 시간 안 들이고 처리할 수 있겠지만 처음 가보는 베트남이고 마냥 리조트에만 있을 수만은 없기에 작은 정보라도 가고 싶어 질문 남깁니다. 엄사장님 결혼 축하드리고 이프로님의 사업도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늘 좋은 방송 감사드리고요. 다음 에피소드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저트가 좀 가봤어요. 저는 제가 요 질문에는 제가 한번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추석 즈음에 에어비앤비로 찾으시면 안 되나? 아니 일단 지금 궁금하신 거는 지역을부터 셀렉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먼저 생각하셨던 데가 어디라고 했지? 다낭 하노이잖아. 네네, 다낭이나 하노이 지역이라고 하셨었는데 일단 몸이 무거우시다. 아마 출산을 앞두고 있는 그렇죠. 상태가 아닌가 싶고, 일단은 휴양을 원하시는 쪽인데 제가 일단 푸꾸옥은 안 가봐서 모르겠고요. 액티비티보다는 좀 더 조용하게 있고 간단하게 돌아다니면서 걷거나 이런 데가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다낭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다낭에 얼마 전에 뭐 우리 그 양가가 네. 그 양프로 양프로 귀신을 보는 사나이. 양가가 어디 뭐 5성 호텔 어디 리조트를 갔는데 네. 좋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크라운 머식인가 뭐 하여튼 거기 카지노도 있고 하네. 네네네. 카지노 가니까 중국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 네, 제가 볼 땐 다낭을 추천드리고요. 다낭에 일단 기본적으로 가실 수 있는 호이안이라는 또 올드타운, 호이 야경이 굉장히 아름다운 호이안이라는 도시가 호이. 30km, 40km 범위 내에 있고, 또 조금만 20km만 가면 갈 수 있는 우리 바나힐즈라는 또 높은 고지에 또 아름다운 또 그 리조트가 아니고 뭐라고 해 그런 거 테마파크를 조성해 놔서 시원하게 또 거닐면서 또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뭐 호이안 아래를 가보면 또 빈펄에서 또 리조트 랜드를 만들어 놓은 게 네. 있어서 그런 놀이기구도 탑승 가능하시고. 놀이기구 타긴 좀 그렇잖아. 놀이기구 타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네. 다낭이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네, 쪽 가서 리조트 그냥 네.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리조트 1이나 이런 거는 가격대가 너무 천차만별이어서 4성급으로 가신다고 하면은 제가 갔던 좀 좋은 데가 있긴 한데, 뭐 5성급 리조트는 또 가격이 너무 비싸집니다. 뭐 풀빌라나 이런 데 80만원, 100만원까지 올라가고요. 그래서 그냥 그거 찾아보실 거니까 그런 거 호텔닷컴 아고다 뭐 이런 데에서 그렇죠. 저렴한 가격에 좋은데 가격 맞는 수준으로 찾아가시면 좋고, 네. 뭐 다낭 좀 추천드린 것 같습니다. 다낭에 대한 여행 특집은 또 조만간 또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또 한번 네.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요거 여행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심히 네. 단선에서는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네. 그리고 아이렌의 0817님. 뭐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자, 뭐 엄사장 결혼합니다. 와우, 경사났네요. 엄사장님 결혼 지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책도 내야 하고 방송도 해야 되고 결혼 준비도 해야 되고 바빠지게 생겼네요. 결혼 과정을 책에도 싣고 방송에도 이야기해 주시면 한방 해결될 수도 있고 의미도 있어질 것 같아요. 방송 재미있어요. 너무너무 기다려져요. 저는 여자라서 그런지 에피소드 중 커피 편도 너무 재미있었어요. 하노이에서 먹은 커피 중에 연유 커피와 없는 에그 커피, 코코넛 커피는 1일 1잔씩 번갈아 가면서 마셨고 아보카도 스무디도 최고였어요. 디저트와 음료 편도 한번 기대해 볼게요. 무슨 얘기죠? 뭐 디저트 음료도 한번 하면 좋죠 이거. 기억해 놓읍시다 우리. 그렇죠. 우리 그 커피 탄 요거트 편.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면 저는 딴 거 모르겠고 아보카도 스무디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맛있어요. 그렇죠. 신또버라고 하죠. 맛있습니다. 예. 맛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비싼데 아보카도가 네. 좀 싼 편이라서 되게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때 엄사장한테는 말한 것 같은데 우리 방송에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 되게 복스라는 채널에서 그 엄청난 아보카도를 보면서 그 리포터가 콜롬비아 가서
사람 머리 많은 아보가토를 보면서 막 이렇게 너무 좋아가지고 막 기쁨에 막 얘기를 하더라. 네. 얘기했어가지고 이거 한번 제가 달아드릴게요, 나중에 방송에. 하여튼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바빠질 것 같은데 뭐 바빠지면 어쩌겠습니까? 할 일은 해야죠. 그렇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또 댓글 제가 읽어주시죠. 운동선수 얘기 드린 거 네. 얘기하셔가지고 걷는 걸 좋아하시는데 17km면 굉장히 먼 거리인데 사실 군대에서 그냥 행군한 거리 아닙니까? 20km 정도 행군했나? 보통 얼마지? 네네. 아니 지금 이분도 지금 네. 걸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호치로 호떠이를. 같이 그때 걸으신 거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 네네네네네. 그 운동선수 아 그때 아니시냐? 걸으신 그분이구나. 네. 네. 아 그래서 반만 도냐 온바퀴 도냐 이제 비슷하다. 네. 뭐 이런 뭐 이 사투리죠 이거. 반만 도냐 온만 도냐 온바퀴 도냐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거? 이프로님 반만 돌고 되돌아오려면 그냥 도전해 보시라. 경상도 말로 반만 도냐 온바퀴 도냐라 극이다 극이다. 네.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거 혹시? 극이다. 아이고야 저 죄송하네요. 여기 그 아참 오늘 방송 중에 40대 중반 네. 휴대폰 개통 도와주시다 의사한 얘기 듣고 어르신이구나. 나도 어르신은 어르신 아닙니다. 마음이 젊으면 젊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온바퀴는 안 뜻 알아요 혹시? 뭘 말해 무슨 말입니까? 온이 이제 완전하다. 완전하다. 극이다는 뭐 비슷한 얘기고. 동상 사투리입니까? 그냥 뭐 극이다 하죠 그냥. 뭐. 그게 그기다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냥 뭐 똑같은 얘기니까. 네. 그래서 한 달 반 만에 에피소드 몽땅 정주행하고 어떤 방송은 2번, 3번씩 듣고 또 들었어요. 소중한 정보 유익하고 재미있어요. 다음 에피소드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2번, 3번 들을 건 없는데 일단 감사드립니다. 토마토 칠사님께서 축하드려요. 행복하세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오빠 엄사장님께서 엄사장님 결혼 축하드려요. 행복한 가정 꾸리시길 바랍니다. 한창 바쁘시겠네요. 올려주신 방송 소중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려요. 엄사장님 결혼식 때 이프로님 축하하시나요? 영상이라도 올려주시면 이프로님 노래 듣고 싶습니다. 여성 게스트 중에 엄사장님 예비신 분 계신 거죠? 몇 명 안 나오셨는데 축하드립니다. 해주셨습니다. 뭐 어차피 차비는 안 줄 거기 때문에 노래는 안 부르고요 제가. 네 그렇습니다. 뭐 비행기표 주면 제가 부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뭐 굳이 뭐 비행기 안 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굳이 뭐 노래는 안 부를 거고 제가 그래서 네. 꼭 갑니다 이 친구도. 이 댓글 참 좋은 것 같아. 어떤 댓글? 이거 좀 읽어주세요. 그런 분께서 엄사장님 결혼 축하드려요. 행복한 가정이 되길 기도할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댓글 좀 읽어주세요 밑에 거. 옆에 이제 스크린샷으로 찍어놓은 걸 이거 올려주셨는데 유명하죠. 인터넷 그 결혼한 3대 현자들이 쓴 말 네,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면 좋아 안정도 돼 이건 사실 근데 이 새끼들아 혼자면 더 좋고 더 안정돼 혼자 벌어 혼자 살면 돈 부족하겠냐? 제발 안정하고 싶으면 클래식을 들어 결혼을 하지 말고 혼자 클래식 들고 앉아있어봐 나 릴렉스야 얘들아 내 말 들어라 제발. 이게 되게 그 결혼 있으면 인터넷에 그 결혼에 대한 현자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유명한 댓글 좀 알아줘야겠죠 아우 전 처음 보는 거였는데 읽었습니다 그거. 하여튼 행복한 가정이 되길 기도하시는 분이 이런 걸 네. 남겨주셔서 정말로 재밌고 감사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뭐였습니까? 리보 75. 75님께서 항상 유쾌하고 즐거운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처음 들을 땐 익숙한 말투가 낯설기도 했는데 평소엔 사투리를 못 느끼다가 뉴스나 방송에서 들으면 뭔가 어색한 느낌? 아마 이프로님은 뭔지 아실 듯 이제는 너무 익숙해서 같이 수다 중인 느낌이에요. 아무튼 일하시면서 방송도 만드시느라 힘드실 텐데 소중한 이야기들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엄사장님 결혼도 축하드리고요. 두 분 모두 타지에서 건강 잘 챙기시고 하시는 일도 잘 되시길 바랄게요 라고 하시면서 1000캐시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느낌 잘 알죠? 방송 같은 거 보다가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 갑자기 경상도 사투리 막 쓰지 않습니까? 네. 이상해요 그냥 보면. 잘하는 사람은 되게 잘하는데 약간 좀 어설프게 따라하는 연기 같은 거면 되게 어색하고 막 좀 이상해요. 그리고 잘하시는 현지분이 말을 해도 이제 공중파에서 얘기를 하시다가 네. 이제 뭐 표준어를 쓰시다가 이제 딱 갑자기 그 치고 들어오면은 훅훅 하는 게 있는데 아마 저희 방송도 그런 느낌이 아닐까 네.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다. 야망피자님께서 1000캐시 보내주셨습니다. 꾸준한 후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리보님께서도 1000캐시 후원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러는 너님께서 라오카이 맥주. 네 베트남 지역은 지역 맥주가 있죠. 사파에 갔더니 라오카이 맥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알코올 도수가 3.5도밖에 안 되고 옥수수나 쌀이 많이 들어가는지 너무 가볍고 밍밍합니다. 맛이 없어요. 베트남에선 사이공 스페셜 맥주 드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맛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 유명한 이유가 있죠. 라오카이 맥주가 맛있었으면 이게 사이공 비어가 됐을 겁니다. 맛이 없습니다. 독도구님께서 결혼 축하드립니다. 아내분이 방송에 나왔다고 하니 짐작이 가는 분이 있네요. 작년 여름쯤 나온 분 중
교회 동생분이셨던 듯 했는데 손님 대하듯 하지 않고 그걸 말하기 전에 이걸 먼저 말해야지 하면서 잔소리를 하셔서 했었는데 그분이 답니다. 맞는지요? 제가 어떤 얘기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맞을 것 같습니다. 맞을 것 같아요. 네. 뭐 그 사람 중 하나일 겁니다. 아마 생각하시는 분 맞으실 거고. 네. 네. 이 선생님께서 엄사장님 혼인을 축하드립니다. 이프로님 엄사장님 꼬렌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간만에 댓글 달아주시네요. 또. 그리고 야근중 이상무님께서 야근 중인데 이상이 없다는 건지 이상무가 야근 중인지는 모르겠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무가 야근 중인가? 상무는 야근 안 하잖아요. 근데. 상무가 야근하죠. 그런가? 상무 야근. 그렇죠. 뭐 무풀 하셔도 재밌다. 저희가 뭐 무풀. 그러니까 무풀 방지 방송 재밌다는 게 무슨 말이지? 저희가 막 구글 하잖아. 그 댓글 좀 달라고. 얘기가 아닌가 싶어. 네. 그리고 꾸띠 님께서 이제껏 방송만 듣다가 댓글은 처음 남기네요. 방송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대구에 살고 있어서 이프로님의 사투리가 너무 정답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베트남에 대해 관심이 많아 퇴직하면 베트남에서 살아보고 싶기도 한 직장인입니다. 특히 이번 방송은 제가 대학교에 근무해서인지 더욱 와닿는 게 많네요. 요즘 지방대학교는 많이 힘들거든요. 힘이 드시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방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늘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대구 분들이 많이 달아주시네요. 또 대구 분은 아니신 것 같고 아마 대구 타지 분인데 대구에서 이제 뭐 일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만키 씨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큰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지방대학교라. 지방대학교는 사실 뭐 다 서울 있는 대학교 아니면 다 지방대학교 아니겠습니까? 부산대학교도 그렇죠. 지방대학교, 경북대학교, 뭐 전북대학교 지방대학교고. 그렇죠. 이 문제가 많습니다. 카이스트 지방대학교 아닙니까? 맞습니다. 포항공대 지방대학교입니다. 그렇죠. 그 뭐 칭화대 이런 데도 지방대학교죠. 그거. 그렇죠. 네, 중국 지방에 있으니까. 하버드도 지방대학교입니다. 보스턴에 있는 맞나? 네, 보스턴 지방에 있기 때문에 지방대학교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볼키님께서 하노이 살게 됐습니다. 오늘도 네. 덥네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요즘은 기존 방송 하셨다 보니 5번 들은 것도 있네요. 더운데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오늘 따끈따끈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방금 달아주셨는데 네. 5번씩 들을 건 없는데 감사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야, 진짜 딱 1300명이 정체다 우리 지금 방송이 지금. 그러니까 1300명을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네, 됐습니다. 하여튼 하노이에 오셨다고 하니까 정말로 반갑고 네, 좋습니다. 언제 한번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먼저 연락드리기 조금 부끄러워서 네. 연락 주시면 저희가 시원한 뭐 단숨에 또 찾아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일로 바빠가지고 연락 못 드리고 있는데 조만간에 저희가 또 결혼 일정 마친 다음에 하노이 북부 지역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한번 소집해가지고 축의금 달라는 거죠. 식사하는 자리 한번 축의금 달라는 거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의금 달라는 겁니다. 네, 그런 거 아닙니다. 돈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베트남 기준으로 50만 동입니다. 50만 동 주시면 되고요. 네. 하여튼간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방송 들어주시느라 정말 고생하셨고 네. 또 다음 유익한 방송으로 여러분 찾아뵙고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감사드립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안녕.